오늘은 달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들이 드시기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그런데 달걀을 이렇게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롭게 작용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간편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삶거나 굽거나 프라이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 섭취 방법 중 어떤 게 영양소가 더 높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섭취할 때 몸에 해를 입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달걀을 자주 드신다면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회서 전성시대입니다. 달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하루에 몇 개나 드시나요? 아마 달걀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들 달걀을 많이들 드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노년층들 중에는 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달걀은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달걀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일까요? 또한 도대체 달걀 노른자에는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달걀 노른자 한 개에 185에서 24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mg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영양덩어리 달걀을 쳐다보지도 않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돼 있으니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질까요?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 방송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성 두 분한테 일주일간 삶은 달걀 노른자만 하루 2개씩 섭취하는 실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여성 두 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달걀 노른자를 먹기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몸속 나쁜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달걀이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을 50%나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뭐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지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마음 놓고 하루에 몇 개씩 드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하루 2개까지는 괜찮다. 또한 건강한 사람도 하루 2-3개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걀을 간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찐달걀, 구운 달걀, 프라이로 드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먹을 때 어떻게 섭취하는 게 영양소가 더 높을까요?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달걀 프라이와 삶은 달걀은 열량과 지방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삶은 달걀의 열량이 100g당 145kcal이고 프라이는 206kcal라는 겁니다. 지방 함량은 삶은 달걀은 8.69g, 프라이는 13.46g입니다. 이 수치는 프라이 할 때 사용하는 기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삶은 달걀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13.49g, 프라이는 15.12g으로 프라이가 더 높습니다. 탄수화물은 삶은 달걀이 1.37g, 프라이가 3.79g입니다. 그러면 구운 달걀은 어떨까요? 삶은 달걀과 비교해보면 구운 달걀은 단백질은 6.26g으로 동일하고 지방은 구운 달걀이 4.95g으로 고온에서 구울 때 지방 함량이 줄어드는 것 빼고는 영양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본인 식성에 따라 선택해 드시면 됩니다. 이때 달걀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삶은 달걀을 구운 김에 싸서 드시는 방법도
방법도 좋습니다만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최고의 궁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마토, 부추, 브로콜리, 피망, 호박, 치즈, 새우, 북어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면서 우리 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기름을 넣고 볶다가 달걀을 풀어넣고 볶아서 드시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환상의 짝꿍이 됩니다. 또는 부추를 쫑쫑 썰어 넣고 달걀말이를 해서 드시는 것도 최고의 짝꿍이 됩니다. 또는 애호박전을 부칠 때 달걀 옷을 입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는 따끈하게 북엇국을 끓여서 달걀물로 마무리해 드시면 시원하고 최고지요. 그런데 꼭 알아두실 것은 달걀을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작용으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지만 함께 먹으면 해롭게 작용하는 식품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삶은 달걀이나 구운 달걀을 먹을 때 목이 맵니다. 그래서 마실 것을 꼭 준비하고 달걀을 먹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때 몸에 더 좋으라고 차 종류를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달걀을 먹을 때 녹차나 홍차를 함께 마시면 차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둘이 결합해 장 움직임을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뜨리고 변비까지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는 감소시키면서 반면 발암물질 흡수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 녹차나 홍차 종류는 달걀 섭취 후 1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달걀 드실 때 목이 맨다고 두유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문가들은 달걀과 두유도 만나지 않게 섭취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콩에는 라이신과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달걀 흰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란성 단백질과 결합해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름에 시원한 콩국수를 먹을 때도 달걀이 나오는데요. 영양소가 손실되는 걸 막으려면 콩물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노년층들이 즐겨 드시는 감도 달걀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 달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음식물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과 감을 함께 먹으면 구토, 설사, 메스꺼림, 두통 이런 급성 위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곳이 많아져서 약봉지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년층들은 부족한 단백질 보충으로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달걀을 드시고 나서 바로 약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데 만약 달걀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한다면 달걀이 풍부한 단백질이 위와 장에 부담을 줘서 소화 장애로 약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염증성 질환은 더 악화시키게 된다고 했는데요. 설사나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달걀의 단백질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과 달걀이 만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입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즐겨 먹고 있는 달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걀과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